자, 이 시간엔 적외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외선 물리적 특성을 한번 볼까요?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학작용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 있고,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적외선이 약 52%, 가시광선이 34%, 자외선이 약 5% 정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 부분. 자, 그리고 발생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적외선 발생원을 보면은 인공적인 발생원, 즉 이렇게 발생원을 보면은 제철 공장, 제철소요, 또는 제광업, 주물업, 유리 취급하는 용해로, 가열로, 용접작업, 야금작업, 레이저, 가열 램프, 금속 용해 작업, 로 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발생원은 태양에서 올 수 있는 자연광, 즉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52% 정도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이 작업은 어떤 작업으로 보여요? 열처리 작업에 가열로, 제철소에 또는 주물 작업에 셀을 녹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출탕 작업이죠. 셀을 녹여서 이제 형틀에 주입하기 일부 직전, 그러니까 샘물을 받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구멍에, 천공에 구멍을 뚫리고요. 이제 샘물 나오면은 이분은 용기에다가 샘물을 받아서 형틀에다가 갖다 부은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범위가 벗어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고열, 이렇게 1000도씨 이상 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이 철저히 착용을 해야 됩니다. 주로 어떤 보호구냐? 먼저 보안면, 얼굴, 그리고 앞치마, 그리고 고열 장갑, 차단할 수 있는 장갑이라든지, 그리고 마스크 등등 거의 착용하지 않는 상태죠. 자, 샘물이 출탕을 할 때 만약에 이 부분에 수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응에 의해서, 발열 반응에 의해서 샘물이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큰 화상을 입어요. 이렇게 작업 형태를 보이면 안 되죠. 주로 이런 작업들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이렇게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보호구만큼은 철저하게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샘물을 녹이는 작업이에요. 여기 샘물 녹이고, 샘물을 받아서 출탕하는 작업, 그죠? 금형 틀에다가 붓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보안면을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열 작업에 관련되는 작업복도 착용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뒤에 롤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1300도, 1400도, 1500도씨 이상 되는 로에다가 여러가지 재료를 집어넣고 셀을 녹여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탕 작업을 곧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있지만 아직은 거의 3D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연세 드신 분밖에 없고 이제 이런 작업이 하나하나 중국으로 많이 나갔죠. 특히 또 이런 작업을 하신 분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원래 이 그림을 제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셀을 녹여서 출탕을 해서 금형 틀에 집어 넣기 전에 모래입니다, 모래. 안에 지게차도 있지만 모래예요. 모래를 배합을 해서 이 안에서 형태를 만들어내요. 이거 다 형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규격, 원하는 형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금형 틀이에요. 그럼 그 틀 안에 뭐가 들어가? 샌드, 즉 모래가 들어갑니다. 모래를 넣어서 그 안에 샘물을 집어넣으면 원하는 제품이 나오죠. 뒤에 그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작업은 이제 그 주물 공장에서 샘물을 집어넣고 어느 정도의 경과된 시간 후에 탈영을 하고 탈영을 해서 제품을 꺼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래들이에요. 규사. 그래서 다시 잘게 부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삽으로도 할 수 있고 기계를 이용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뭐가 없어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요. 뒤에 보이나 이것이 극한 작업이라고? 이게 금형틀이에요. 다음은 자 뭡니까? 고기판이죠. 불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판을 만든 겁니다. 철판을. 조금 전 그런 과정을 걸쳐 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면이 거칠으니까 사상 작업을 해서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매끄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만들고 이런 형태도 만들고 이런 형태도 만들고 여러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작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실은. 먹는 건 그렇다 하지만은 개인보호 착용이라든지 작업장 상황이라든지 작업 형태 너무 안 좋아요. 다음 출탕하는 장면을 볼게요. 자, 로에서 샘물을 이렇게 용기에다 붓는 작업을 하는데 이런 거 보이시죠?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불꽃이라든지 아니면 습기가 있으면 거기서 반응에 의해서 튀어나온 거라든지 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업 회사는 고글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안면을. 앞면을 다 가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치마 또는 고열을 견뎌낼 수 있는 작업복, 장갑 잘 착용하고 있죠. FM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그나마 좀 크다는 회사인데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좀 어지럽죠, 보기에. 작업장이 온통 먼지로 범벅입니다. 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조명 부족이에요. 조명이 밝으면 어떤 단점이 있나요? 단점보다도 근로자 눈에 다 확연히 보이잖아요. 의욕이 상실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마스크라도 착용했죠. 방지 마스크. 자, 여기는 이제 용기를 담을 수 있는 박스고, 여기는 샌드 작업 같기도 하고, 여기는 뭡니까? 컨베어 벨트가 있고, 여기는 국수 배기 장치 중에 하나의 단계, 배관이 돼 있죠. 여기는 후드가 있고, 이것도 이에 지나간 것도 국수 배기 장치 중에 하나의 단계, 배관입니다. 공기 정화 장치 가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음도 있고 유기용제도 있고 분진도 있고 유해 광선도 있고 또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것도 많이 발생이 되고 말 그대로 극한 작업 중에 하나고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하면은 돈 어마어마 들겠죠. 내가 사업자는 나 사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물공장 특징이 이래요. 그래서 이해해 주셔야죠. 다음은 생물학적 작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작용을 보니까 적외선체에서 신체에 조사되면은 일부는 우리 스킨에서 반사되고 나머지는 어떤 조직에서 흡수된다라고 합니다. 또 대부분 투과성은 700에서 760 나노미터 파장 범위에서 가장 강하게 발생되고 각막염이라든지 홍채 이축이라든지 백내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피부 장애를 보면은 주로 이제 좀 작성을 해볼까요? 피부장애 주로 피부장애를 올 수 있는 거 충혈 그리고 혈관 확장에 이어 괴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장기간에 걸친 어떤 조사나 습진이라든지 그러면 암 변성 그리고 안장애 안장애는 주로 각막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각막 손상. 그리고 두부장애를 볼게요. 두부장애 하면은 주로 두통이 동반할 수가 있고 경련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의식 상실 등이 동반된다. 자, 다음은 적외선에 대한 그 예방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폭에 대한 예방 대책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폭로 시간, 노출 강도를 줄인다.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폭로 강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인해서 유해 강선을 차단할 수 있는 뭐를 한다? 차광보호구. 요즘 이제 차광보호구는 워낙 좋은 설비들이,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 강선에 맞게끔 강도도 조절할 수 있는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보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차폐에 의해서 노출 강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또 열사병에 대한 주의도 요한다. 그리고 이제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적외선의 피폭에 대한 예방 대책은. 그러나 허용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도 차광 보호구 착용을 하든지 아니 열사병을 예방한다든지 노출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차단해 줄 수 있으면 차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차광 보호구를 한번 볼게요. 자, 차광 보호 이런 겁니다. 작업자를 유해 강선에 의한 장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외선이나 열 광선에 의해서 또는 백내장 등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유해 광선을 차단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광 보호 안경입니다. 이 형식은 예전에 이제 많이 사용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보안경인데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각 그 렌즈에 따라서 빛의 반사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하는 거기에 맞는 차광 보안도 있고 이거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자동으로 다 빛에 의해서 차단이 될 수 있는 되는 그런 거라고 차광 보호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업자한테 좀 불편함을 느껴요. 다음은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사병이라고 하면은 일사병 딱 걸리면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신선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걸리신 분에 한해서는 신체를 급속히 아니고 서서히 냉각시켜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은 소금물이라든지 나트륨 같은 거, 전해질,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마시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호흡을 한번 양쪽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일사병과 열사병. 일사병은 호흡이 빠르면서 상당히 얕은 거. 그리고 열사병은 깊은 호흡 후에 얕은 호흡을 한다. 그리고 맥박은 일사병은 되게 약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열사병은 빠르다. 몸 상태는 똑같습니다.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다. 열사병은 뜨겁고 건조하겠죠. 또 땀은 과다 분비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일사병과 소량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열사병. 너무 덥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죠. 의식 상실 가끔. 이거는 자주 발생되는 거. 자, 다음은 레이저 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이저강. 이건 좀 간단하니까 그냥 금방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레이저 강하면은 요즘 언제가 제가 인터넷에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날아가는 비행기를 대상으로서 레이저 광을 발사해서 위험한 사례까지 있던 것을 예전에 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레이저 광 하면은 발생원을 보면은 산업 기술이 많이 발전됨으로 해서 레이저 광 사용량이 많아졌죠. 그리고 과학 기술이라든지 의료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레이저 광 하면 이제 우리가
눈이라든지 피부에 대한 작용이 많고, 또 예방 대책은 뭐 허용 한계 이내 기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리 같은 거 등등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 조정이라든지, 뒤에 한번 레이저 살짝 그림을 볼까요? 이거 빛이 반사해서 요즘 뭐 레이저광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 축제 같은 데 보면 비행기 아니면은 유도탄 같은 거 군수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를 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즉 물리적인 특성, 발생원, 생물학적인 작용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자, 물리적인 특성을 보면은 보통 10에서 30만 메가헤르츠 메가헤르츠에 의한 전자파를 우리가 충칭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10에서 30만 메가헤르츠의 전자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집에 매일 보는 TV,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합니까? 군사용으로 레이더 같은 거,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발생원을 보면은 주로 자동차 공업 앞부분에 있었지만은 자동차 공업 종사자, 그리고 가죽 제품 취급하는 종사자, 식료품, 그리고 지류, 종이 만드는 회사, 그리고 플라스틱 열 접착하는 작업, 그리고 섬유 제조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작용을 보면은 열작용, 그리고 중추 신경계에 대한 작용, 또 우리 눈에 대한 작용,
혈액에 대한 어떤 그 취 변화된 상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바 피포 예방 대책 이제 허용한 게 이내 뭐 가급적이면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허용 한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피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나 거리라든지 차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전자폐 발생원을 보면은 상당히 많지만은 주로 가정용 전자제품들, 휴대폰,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의료기기, 오락실, 고압전선을 흐르고 있는 송전선 인근 지역에 사신 분들, 그리고 전기 매트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전기 매트 다 많이 이용하죠. 다는 아니고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인 매트가 있으면은 그에 담요를 하나 더 깔고 이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용 전자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마이크로파라든지 뭐 자외선, 적외선 좀 글씨를 좀 적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시광선 아까 뭐라 해서 전자레인지 같은데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는 보통 이제 파장을 보면은 약 800에서 900MHz 정도.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도 800에서 900MHz 정도. 의료기기 같은 데는 어디 많이 사용합니까? 주로 그 CT라든지 MRI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관련되는 것도, 특히 CT는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엑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락실, 송전선 근처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자, 우리가 조금 쉬었다 갈게요.